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기로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 후 이 대표는 바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소식 진선민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 대표에 대한 배임 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지 7시간여 만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인적 물적 자료와 피의자가 현직 정당 대표임을 감안했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대북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구치소 앞을 지켰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다시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의료진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자택에서 쉬면서 회복하는 게 낫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표적 수사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이 대표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검찰로선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린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검찰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며 이는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은 문제없다는 전제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에서는 혐의 입증부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부담을 안은 채로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생원한 이 대표는 보다 강력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은 당내 친명, 비명 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이 대표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지팡이를 짚고 등장한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후 처음 내놓은 메시지는 정치의 복원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특히 추석을 앞두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 여당과 정치권을 향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병상에서 밀린 당무를 처리할 방침인데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쯤 업무에 복귀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현직 당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돼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죄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기조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나섰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 내분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이 대표가 보다 강력한 당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안 표결 직전에 공언한 대로 통합 행보를 펼치며 비명계까지 끌어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도 여전히 이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을 불발시킨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검찰의 보강 수사와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죠. 영장 심사는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부각했고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은 사건은 3가지.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합산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6년형이 넘는 중대범죄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증 없이 진술뿐인 수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의 결재 문서, 이 대표에게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실무자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로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자료 등을 제시하며 민주당 윗선에 회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육성 파일을 준비했지만 법정에서 재생하진 못하고 녹취록만 제시했습니다.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이 장장 2년에 걸쳐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며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가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0억 원을 더 못 벌었다는 게 배임죄가 되냐고 반박했고 쌍방울그룹과 관련해선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꿰맞추기 수사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결재 문서는 실무자 전결일 뿐이고 위증교사 의혹은 전체 맥락상 사실대로 진술하란 부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문에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모든 쟁점에 팽팽하게 맞선 검찰과 이 대표가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호소한 건 한 가지,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